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른바 형벌부대로 투입됐던 이 러시아 GS 출신 용병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무더기로 자유의 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사회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30일 러시아 용병단체 와그너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와그너 그룹이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에 대거 징집한 죄수들 중에서 수천 명이 6개월의 계약 기간이 끝나 러시아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서 러시아 사회가 겪을 진통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측근 중 한 명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대표로 있는 용병 기업이죠. 이 와그너 그룹은 지난해 7월 초부터 러시아 각지 교정시설에서 죄수들을 용병으로 영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해 왔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해 7월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교도소에 나타나서 사회에 대한 빚을 갚으라 그러면서 용병 지원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죄수들에게 러시아 평균 임금의 2배인 10만 루블, 한 176만 원의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8만 달러, 한 9,500만 원 정도의 사망 보수를 지급하고 6개월 복무하면 대통령 특사를 받는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죄수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교도소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원한 뒤에 잘못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영병으로 간주해서 총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방의 정보기관과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현지 재소자 인권단체인 철창 뒤의 러시아, 그러니까 RBB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런 조건에 혹해가지고 이 와그너 그룹 소속 용병이 된 죄수는 약 4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변변한 전투훈련도 없이 전장에 투입된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도가 낮고 장비 수준이 열악한 데다가 죄수 출신이라는 악인 때문에 즉결 처형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소모전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CNN도 죄수 출신 용병들은 이른바 총알바지로 참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쟁터 가장 앞에서 목표 달성까지 공격을 계속하는 일회용 보병으로 부상을 당해도 철수가 허용되지 않고 허락 없이 철수하면 바로 처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죄수 징집병들은 서류상으로 전쟁에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지 내에 교도소로 이감됐을 뿐입니다. 일부는 가족의 소재를 교도소에 문의했더니 그를 만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절도죄로 수감 중에 지원한 이고르 마츠키는 시베리아의 고아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의 교도소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난 프리고진을 대하게 됐습니다. 새 삶을 살고자 했던 마츠키는 즉시 자원을 했고 며칠 뒤에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점령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기대하고는 다르게 애국적 분위기는 없었고 공포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즉결 처형 위협이 계속됐고 실제로 명령을 거부한 부대원 한 명이 끌려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대가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탈출을 했는데 러시아 모처에 숨어 복역하던 교도소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와그너 그룹이 모집한 죄수 출신 용병 4만 명 중에서 거의 3만 명가량이 사상하거나 탈주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천운으로 목숨을 건져서 사면장을 받아들였지만 치러야 했던 대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의 몸이 된 형벌부대 출신들이 최근 전쟁터에서 사회로 복귀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이 와그너 그룹과 계약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이 안드레이 아스레보프는 절도죄로 투옥됐다가 최근 6개월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이 주변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가 트라우마 때문인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의 가족 중 한 사람은 마치 일종의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다 그러면서 완전히 변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들 죄수들이 전쟁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은 그만큼 전장에서 겪은 참상에 대한 후유증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수 징집자들 수천 명이 전선에 투입된 지 며칠 또는 몇 시간 만에 총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사했습니다. 이런 지옥을 경험하고 귀향한 죄수들은 보복이 겁나서 전선에서 벌어진 일들을 발설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부는 사회복귀에 실패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격전지인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거의 자살 시도에 가까운 작전을 수행해야 됐다는 죄수 출신 용병 안드레이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남부의 교도소에서 절도죄 복역을 마친 직후에 징집에 응했습니다. 군대 경력이 있는 그는 죄수 분대 분대장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자살 수준의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그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전진하라 이런 명령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작년 11월 탈영해서 노르웨이로 도망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약속한 대로 6개월 복무를 마치고 러시아 사회로 복귀한 용병들이 이젠 러시아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재소자 인권 변호사 야나 게멜의 말을 빌어서 이들은 모국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는 삐뚤어진 정의감, 그리고 신념을 지닌 채 돌아온 심리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이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러시아 사회로 복귀한 용병들은 대부분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이들 중 일부가 심각한 성범죄라든지 연쇄살인 같은 것을 저지른 이 중범죄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The New Voice of Ukraine는 지난 30일 우크라이나 참모부 공식 보고서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의 상당수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담당 우크라이나 병원에서는 전염 위험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들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바그너 용병 300여 명은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점령 지역인 루안스크주 유빌레인시의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의료진은 치료에 앞서서 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대다수가 에이즈나 매독이나 결핵, 폐렴 등의 질병 보균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참모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바그너는 질병이 걸린 죄수들에게 손목에 띠를 두르게 했습니다. 에이즈 보균자는 빨강, 간염은 흰색이었습니다. 이번 300여 명의 부상자들도 대부분 질병 보균자임이 확인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합지졸의 허약한 러시아 군대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설립자 프리고진은 6개월여 전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죄수를 징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용병들 가운데 초기에 징집된 죄수 용병들 수십 명이 최근 훈장과 보너스 그리고 사면증을 가지고 복귀하고 있다 그러면서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전장의 상흔을 아는 채 직업도 없이 복귀함으로써 러시아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죄수 징집자가 최근에 들어서 줄어드니까 생존 귀환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동영상을 공개하는 그런 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프리고진은 나는 전쟁에서 적을 살해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시 자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환영한다. 결혼, 세례, 공부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죄수들에게 사면장을 주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사면이 매우 드물고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명만 사면할 정도로 희귀해가지고 이 사면 문서의 효력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궁 대변인도 바그너 그룹 지원 죄수들이 러시아법에 따라서 사면됐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크렘린궁이 이렇게 명확하게 사면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 바그너 그룹 용병에 대한 사면이 법적으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법은 이 사면 대상자를 지역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심사위원들은 바그너 그룹 자원 죄수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고진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전쟁터로 몰아내는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CNN도 바그너 그룹은 아예 전략이나 전술도 없었고 제대로 된 부대 편성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저 인해 전술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라고 30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용병의 실체이고 이런 프리고진의 전술로 인해서 러시아 사회는 또 한 번의 홍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